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또다시 터졌습니다. 중국 축구가 그토록 의지해온 국민 영웅 우레이. 결국 또 부상입니다. 6월 A매치에 출전이 불투명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무릎 부상으로 몇 차례 결장했던 그가 이번엔 부상 재발 소식까지 나오면서 중국 대표팀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중국 축구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레이가 빠지면 공격이 멈추는 팀, 플랜 B는커녕 대체 선수가 없는 대표팀, 그리고 이 상황을 방관해온 중국 축구협회까지 이대로 인도네시아전까지 놓치게 된다면 2026 월드컵 본선 진출은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우레이의 몸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왜 중국 축구는 여전히 한 선수에게 모든 걸 걸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중국 축구 시스템의 치명적인 실책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김준석 해설과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월 23일 중국 축구 전문 매체 동추디에서 믿기 힘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핵심이자 상징인 공격수 우레이가 경기 전 훈련 중 무릎 부상이 재발해 자신의 소속팀 상하이 하이강 경기에도 결장했고 대표팀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작년부터 무릎 반월판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았던 선수입니다. 오랜 재활 끝에 드디어 회복하나 싶었는데 또 같은 부위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무릎 부상이 한번 재발하면요, 단순히 다음 경기를 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 커리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특히 우레이는 단순한 주전이 아닙니다. 중국 대표팀 공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원은 13시즌 중국 슈퍼리그 기록 30경기 34골 15도움, 득점왕 중국 대표팀 통산 91경기 27골 스페인 라리가, 에스파뇰 4시즌 활약 보셨죠? 그야말로 기록이 말해주는 에이스입니다. 그런 선수가 지금 훈련도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대표팀은 우레이 한 명에게 공격 전술의 절반 이상을 의존해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레이가 빠지면 팀의 공격도 함께 멈춘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한 건 대체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누굴 넣든 전력 차이는 너무 큽니다. 물론 우레이 본인은 출전 의지가 강하다, 대표팀에 꼭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 현실은 냉정합니다. 무릎 부상 안고 월드컵 예선 같은 강도 높은 경기를 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체력 싸움, 압박 싸움이 강한 팀이에요. 우레이 없이 이 팀을 넘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월드컵도 끝났구나, 이런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우레이의 부상 재발은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한 선수에게 의존적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리스크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레이의 부상, 물론 충격적이지만요,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부상을 통해 중국 축구의 구조적인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레이 의존 전술의 한계입니다. 아니 여러분, 대표팀이 10년 넘게 같은 선수 하나만 믿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국 대표팀은 우레이 없으면 그냥 공격이 멈춰요. 우레이가 없을 때 플랜 B가 뭐냐? 없습니다. 전술의 다양성도 없고 조직력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조차 안 보입니다. 전방에서 공을 따내거나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도 전부 우레이에게만 의존해왔죠. 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빠져도 조규성, 황희찬, 이강인 백업 자원이 넘쳐납니다. 스타일도 다양하고 조합도 자유롭죠. 근데 중국은요? 우레이가 빠지면 공격이 사라집니다. 공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팀. 그게 지금 중국 대표팀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부상 관리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레이는 사실 지난달에야 간신히 복귀했어요. 무릎 상태가 100%도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출전을 강행했죠? 그 결과 재발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선수 보호보다 당장의 승리에 집착하는, 말 그대로 전시 행정의 전형이었습니다. 감독, 코치, 협회,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않았어요. 로테이션도 없고 컨디션 체크도 없고 그냥 이겨야 하니까 밀어붙인 겁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선수를 잃었죠. 이건 단순히 트레이닝 스태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수 관리를 시스템으로 못하는 구조, 즉 선수는 갈아 넣는 소모품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대체 자원 부재.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레이가 빠지면 누가 대신 공격을 맡을 수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 유망주가 등장해도 A매치 경험은 전무하고 경기 운영 능력도 부족하죠.
여러분, 중국은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믿을 만한 공격수가 딱 한 명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소년 육성 시스템은 어디 있습니까? 리그 내에서 공격수를 키우는 구조는 존재합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공격수에게 의존하는 리그 구조가 자국 선수들의 성장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레이는 대표팀뿐 아니라 중국 축구 전체의 최전방을 혼자서 떠맡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레이가 쓰러졌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수 한 명의 부상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대표팀이라는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레이는 단지 그 무너짐을 가장 먼저 몸으로 받아낸 사람일 뿐이에요. 이 위기를 넘기려면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떨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손흥민, 이강인만 있냐고요? 조규성, 정상빈, 양현준, 홍현석, 백승호. 해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대표팀 문을 두드리고 그중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부상당해도 이승우가 있고 황의조가 부진해도 조규성이 자리를 메웁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고 다양성 있는 축구 철학의 결과입니다. 우리 대표팀은요, 특정 선수 한 명이 빠졌다고 전술이 무너지고 팀이 와해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축구는 개인이 아닌 구조로 하는 스포츠라는 걸 한국 축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유망주 육성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K리그의 유소년 시스템, 프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과 전술 교육, 그리고 U20, U23 대표팀을 통해 쌓아가는 경험, 이 모든 게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지금의 국가대표팀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팀 운영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월드컵, 아시안컵, 올림픽까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축구 팬이라면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투자하고 기다리고 쌓아온 결실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축구가 아시아 최고 클래스라는 사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6월 아주 중요한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A매치.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중국의 2026 월드컵 진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레이 없이 이 경기를 치른다고요? 중국 대표팀은 지금 공격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레이는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전술의 핵심이자 멘탈적인 중심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중국 대표팀이 인도네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의 전력으론 인도네시아 상대로도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경기력, 그리고 분위기까지. 모든 면에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중국 축구는 사실상 2026 월드컵 출전 꿈도 접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탈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번 우레이의 부상이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중국 축구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 그리고 의존형 전술이 만들어낸 한계의 결과입니다. 선수 보호는 없고 대체 자원도 없고 부상 위험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기용한 결과, 이게 지금 중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이 부상 하나가 아니라 지금은 중국 축구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계기로 중국 축구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도 희망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그야말로 하늘마저 등을 돌린 듯한 상황입니다. 우레이의 부상 재발은 단지 한 명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건 수년간 쌓여온 구조적 실패의 결과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전략 부재, 선수 육성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전술의 다양성조차 없는 일방적인 운영, 모든 것이 겹쳐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며 계속해서 유망주를 키워내고 다양한 전술을 시험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한국 축구를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크게 응원해야 할 순간입니다. 축구는 말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고 그들은 지금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축구 철학의 차이, 준비의 시간에서 비롯된 필연입니다. 이상 김준석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